요즘 사람들 중에는 지금의 지구가 인류에게 최악의 환경이라고 굳게 믿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날씨가 자꾸 변해서 짜증나고, 어떤 날은 털옷을 껴입어야 하고, 또 어떤 날은 옷을 다 벗고 싶을 만큼 더워지기도 하니까요. 이들은 지금 존재하는 동물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독을 지닌 뱀들, 날카로운 이빨의 악어, 찌르기만 하는 벌레들까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옛날의 지구는 공기도 맑고 기온도 쾌적하고 동물들도 다 순했어. 물론 중생대에는 크고 사나운 공룡들이 나타났지만 곧 멸종해버렸고, 그 이전의 지구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 쥐처럼 작은 생물들만 있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하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아마 이미 구독하셨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을 타임머신에 태워서 공룡 이전 시대로 데려다 놓는다면 아마 처음으로 골고노프스가 튀어나와 덮치는 순간 지구는 천국이었다는 환상은 산산이 깨져버릴 겁니다. 지구가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빙하기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지구의 역사는 거의 끊임없는 재앙의 연속이었고, 마치 45억 년 동안 계속된 호러 드라마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타오르는 불지옥에서 얼어붙은 혹한까지, 공룡들이 바다와 육지를 지배하게 되기까지 지구는 그야말로 험난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태양도 지구도 그리고 다른 행성들도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절, 끝없는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 원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스 구름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까운 거리에서 몇 차례 초신성이 폭발하지 않았더라면 그 가스 구름은 지금도 여전히 떠다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초신성 폭발이 일으킨 충격파 덕분에 구름은 급격히 압축되었고, 중심부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마침내 핵융합이 시작되었죠. 이렇게 해서 약 45억 년 전 마침내 태양이 빛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그 당시의 태양은 우리가 지금 올려다보는 온화한 태양과는 전혀 달랐고, 훨씬 불안정했으며 내뿜는 열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어땠을까요? 바로 그 무렵 지구도 우주의 먼지와 가스에서 점점 원반 형태로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 원반은 주변의 먼지와 작은 파편들, 심지어 소행성들까지 끌어당기며 점점 무거워졌고, 마침내 금속으로 된 단단한 핵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핵은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가열되며 온도는 무려 6000도까지 치솟고, 주위에는 액체 상태의 핵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고체 금속 핵과 그 주변의 액체 핵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류는 지구 내부의 자연적인 발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에는 자기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기장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가혹한 방사선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한 생명을 지켜주는 천연 방패와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그때는 지켜야 할 생명체조차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요. 그 시절 지구는 붉게 끓어오르는 마그마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젊은 지구에 첫 번째 대재앙이 찾아옵니다. 지구는 과학자들이 테이아라고 이름 붙인 근처의 원시 행성을 끌어당겼고, 그 충돌로 튕겨나온 엄청난 양의 파편이 하나로 뭉쳐져 지금 우리가 달이라 부르는 신비로운 지구의 위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동반자도 부딪혀야 만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충돌 이후 지구는 지금처럼 24시간이 아니라 단 5시간 만에 한 바퀴 자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다만 수억 년이 지나면서 달의 중력이 작용해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지구를 두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부를 수는 전혀 없었죠. 인간은커녕 공룡조차 감히 상상도 못할 시기였습니다. 지구는 마그마로 뒤덮여 있었고, 하늘에서는 유성들이 비처럼 쏟아졌으며 생명체가 살아남을 환경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구는 화산으로 덮이고 산성비가 끊임없이 쏟아지던 금성처럼 끔찍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37억 년 전 그런 지구에 최초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는 단세포 미생물이었는데, 당시 지구에는 산소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약 20억 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이런 단세포 생물들은 따뜻한 해안가 얕은 물속에서 조금씩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석회질 기둥을 만들어 왔으며 그것은 가장 오래된 지질 시대인 시생대의 흔적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들 가장 원시적인 생물들에는 세포 핵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단순한 구조 덕분에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아 섭씨 100도를 넘는 간헐천이나 얼음처럼 차갑고 극도로 산성인 물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죠. 그리고 조금씩 이런 세균들 중 일부가 광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생성된 산소가 모두 철을 포함한 암석의 산화에 사용되었지만 약 24억 5천만 년 전쯤부터 산소가 남기 시작하면서 대기 중으로 새어나가 이른바 대산화 이벤트가 벌어지게 되죠. 산소가 필요 없는 생물들에게는 산소란 바로 맹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구는 처음으로 생물학적 대재앙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희생된 생명체들이 훗날 가장 오래된 탄화수소 자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원생대의 시작, 즉 약 24억 6천만 년 전에는 대기 중 산소 농도가 2%에 도달해 지금 공기 중 산소량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등반가들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오르는 에베레스트 정상의 산소 농도 약 7%보다도 3배나 낮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원생대 초기의 지구에서 산소 마스크 없이 버틴다는 건 곧 질식사를 의미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건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공포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전 지구의 대기는 주로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었죠. 바로 그 성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는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시기에 한해서는 덕분에 지구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메탄을 먹어치우면서 온실 효과는 약해졌고 지구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쾌적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얼어 죽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역사상 가장 긴 빙하기인 그레이트 휴로니안 빙하기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 빙하기는 무려 3억 년 동안 지속되었고 금성 같던 지구는 얼음 행성으로 변했으며 일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 20도에서 7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 곳에서 생명이 자랄 리가 없었죠. 그럼에도 간신히 살아남은 존재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전부터 존재하던 시아노박테리아나 고세균 같은 미생물들이었습니다. 이제 생명은 이 원시적인 수준에서 멈추고 말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공룡이나 인간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태양이었습니다. 빙하기가 시작된 지 3억 년이 흐르는 동안 태양의 열기는 점점 강해졌고 지구를 덮고 있던 두꺼운 얼음을 녹여 다세포 생물과 복잡한 식물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약 10억 년 동안 지구의 생명체는 점점 다양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드디어 생명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지구가 다시 온난해진 석탄기에는 마치 스테로이드 동물원이라 부를 만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지금으로부터 3억 년 전, 공룡이 등장하기도 훨씬 전, 지구에는 거대한 곤충과 거미들이 활보하고 있었고 마치 공포영화 속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뜨겁고 습한 기후, 그리고 35%에 달하던 대기의 산소 농도가 절지동물들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하게 키워냈던 겁니다. 날개를 펼치면 거의 1m에 이르는 잠자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땅바닥을 기어다니던 길이 2.5m짜리 초대형 다지류를 상상해보세요. 당시 거미류는 고양이만큼 컸고 아무리 용감한 연구자라 해도 저절로 몸서리쳤을 거예요. 그리고 지구 생물들의 세계는 특수 효과도 정지 버튼도 없는 SF 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참고로 육지 자체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약 7억 5천만 년 전 초대륙 로디니아가 분열을 시작합니다. 그 조각들은 바다를 떠돌다 다시 모여 파노티아라는 새로운 초대륙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파노티아도 결국 해체되고 흩어진 대륙 조각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산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약 3억 3,500만 년 전 흩어졌던 대륙 조각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 판게아 초대륙이 탄생합니다. 이 거대한 육지 덩어리가 훗날 아프리카, 유라시아, 남북 아메리카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페름기의 대멸종.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는 아마 어린아이도 알고 있을 이야기죠.
일반적으로는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충돌로 생긴 분화구의 정확한 위치까지 밝혀냈고 그곳은 멕시코만 인근에 위치해 있죠. 하지만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에서 일어난 페름기 대멸종에 대해서는 의외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지구 역사상 확인된 5번째 대량 절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애초에 이 페름기 대멸종이 없었다면 공룡조차 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당시 지구에는 다가올 대재앙의 기미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페름기에는 현대 파충류의 조상인 사우롭시드와 포유류의 조상인 시냅시드가 약 4천만 년 동안 널리 번성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시냅시드의 경우 이들로부터 지적 생명체로 이어지는 진화가 시작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죠. 하지만 그 진화는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건 공룡 멸종 덕분일 뿐 아니라 페름기 대멸종 덕분이기도 한 겁니다. 공룡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였던 페름기는 생물의 진화에 있어선 좋은 시기였지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지구는 전반적으로 건조했고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다는 점에서는 지금의 지구와 비슷한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대기 성분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산소 농도는 지금보다 1% 높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재의 무려 3배나 됐던 거죠. 그런 환경에선 단순히 두통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잃을 만큼의 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거예요. 특히 페름기 말기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의 무려 12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독일의 잠수함 승조원들은 그런 농도에 익숙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라면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가가 얼마나 컸을지는 별개의 문제겠죠. 그래도 그런 공기보다 더 끔찍했던 건 그 시대의 동물들에 적응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바닷속에는 거대한 상어나 경골 어류들이 우글우글했고 육지에서는 작은 포유류부터 초식 거대 생물인 스쿠토사우루스 그리고 오늘날 포유류의 먼 친척으로 여겨지는 골고노프스 같은 동물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골고노프스는 개와 공룡의 중간쯤 되는 외모였고 마치 개와 티라노사우루스를 합쳐놓은 듯한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겉모습은 개처럼 보였지만 크기는 무려 3m에 이르는 털없는 괴수였죠. 그 입에서는 겉모양의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포식자를 마주치고 무사할 확률은 거의 없었지만 과학자들은 그들을 포유류의 조상으로 보고 있으며 결국 우리 인간과도 먼 친척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페름기의 끝과 함께 모두 멸종해버렸습니다. 고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이 대멸종으로 바다 생물의 96%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육지에서의 피해는 그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단 한 번 곤충들조차 이 재앙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전체 곤충종의 최대 80%가 멸종한 겁니다. 골고노프스를 포함한 육지의 척추동물도 약 70%가 사라졌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이 절멸은 불과 6만 년에서 20만 년 사이에 짧은 기간에 걸쳐 일어났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대멸종의 주요 원인으로 엄청난 양의 현무암을 분출한 화산 폭발을 꼽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용암 분출로 인해 유명한 시베리아 트랩이 형성된 것이죠. 반복된 화산 폭발은 대기 중에 수백만 톤의 이산화황과 이산화탄소를 방출했고 바다는 황화물로 오염됐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기온은 급격히 상승했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에서 2500ppm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고생대 페름기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사이 공룡이 등장하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결국 페름기의 대멸종이야말로 이후 등장할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준 사건이었던 거죠. 어쩌면 공룡들은 그 이전에 지구를 활보하던 괴물들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서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